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현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체 컨소시움으로서 오픈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에 대해서, 그리고 크로노스 그룹의 최근 인공지능 관련된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노스 그룹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표준화는 실리콘과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로 개발하고 있는 표준이 칩, 실리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을 하기 위한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표준들은 오픈소스로 그리고 오픈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표준에는 대부분 특허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들 간 이 표준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어댑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표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크로노스 표준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크로노스 표준에 들어있는 기술들을 무료로 내가 활용할 수 있겠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적절한 어댑터 라이센스를 받으셔야만 무료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은 굉장히 널리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에서 나오는 우리 눈으로 보는 픽셀들이 대부분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칩들은 대부분 크로노스의 표준으로 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크로노스의 회원들 리스트를 보고 계신데요. 칩 메이커의 1등부터 5등까지 인텔, 엔비디아, 삼성, 퀄컴 같은 중국 회사로는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 칩을 가지고 단말기를 만드는 폰 메이커 화웨이, 암, 비보, 노키아, 삼성 같은 회사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주요 회사들, 구글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는 컨텐츠, 게임 같은 걸 만드는 EA라든지 블리자드 이런 게임 회사들, 그리고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결국 여기서 개발된 표준을 가지고 칩이 만들어지고 폰이 만들어지고 게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그룹을 맨 처음 소개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년 뒤에 나올 폰의 스펙을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크로노스 회원에 가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 들어갈 칩을 결정하고 이 칩의 스펙을 결정하고 그리고 기능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설계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의 없이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글에서 그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 넣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해버리면 스마트폰에 넣을 수 없는 기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이런 기능들을 다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다 넣자, 이런 합의가 되어야만 각각의 칩 메이커들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칩을 만들고 생산 계획을 세우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일어나야지만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값어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멤버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멤버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이 회원들이 만드는 표준들은 시장에서 바로 채택이 되고, 그 채택된 것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이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 표준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합니다. 작년 11월, 2025년 11월에 TTA와 크로노스 그룹이 리에이종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으면서 이제 한국의 표준화 기구 활동들과 크로노스 표준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표준화를 하도록 하는 어떤 이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멤버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그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아주대학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그리고 몇몇 연구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활동은, 한국 기업들의 활동들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기관들의 활동이 아주 액티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는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크로노스에서 어떤 표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속 기술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은 올해 25주년이 되었고요. 오픈GL이라고 하는 데스크탑 그래픽스 API 표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표준으로는 오픈GL, 오픈GL ES, 그리고 오픈GL ES를 웹에서 사용하도록 한 웹GL이 있고요.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차세대 오픈GL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표준이 벌칸이 되겠습니다. 오픈 XR 표준은 VR, AR 장치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되겠고요. 오픈GL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랭귀지를 반쯤 기계화된 기계어 랭귀지로 표현하는 스피어 V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 랭귀지로 오픈CL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만들어진 스크립팅 랭귀지 슬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슬랭은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인공지능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무엇인가를 생성해내기 위한 표준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마로스는 카메라 인터페이스,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표준으로 지금 역시 개발 중에 있는 새 표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인데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표준화, 새로운 활동들을 설명하기 앞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스파셜 컴퓨팅,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과 연결되어 있고, 공간 컴퓨터 내부에 XR, AR, VR, MR 장치들과 디스플레이, 센서들과 연결된 장치로 참여자와 공간, 그리고 참여에 들어와 있는 휴먼, 난휴먼 캐릭터들, 이런 것들, 오브젝트들 간의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새로운 컨셉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가치도 갑자기 같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AR, XR, 그리고 공간 컴퓨팅 기술이 함께 뭉쳐지면서 컨버전스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에서 무엇인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결국 사이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간 컴퓨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진 결과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직접 가상으로 경험해보고 하는데 XR 기술들이 활용하게 되고,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또는 반대로 사용자에 대한 액션들이 AI로 학습 데이터로, 센싱 데이터로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이런 컨버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셉은 AI와 XR과 스파셜 컴퓨팅이 합쳐진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게 되고, 그 기능의 범위도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AI가 주도하는 메타버스는 특히 이제 피지컬 컴퓨팅, 뭐 로보틱스, 그다음에 산업 응용,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가 들어오는 것들, 데이터들을 사용자한테 어떤 의미 있는 정보로서 전달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XR 장치들과 또 XR 기술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 각각이 지금 현재 상황이 사용자가 처한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AR, VR,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술,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네, 특히 그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나는 장면을 학습시키고 싶다, 이럴 때 계속 자동차 사고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가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써서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합성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상황들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가상의 어떤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냄으로써 그 상황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학습 체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GPU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신러닝은 머신러닝 가속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게 되고 다양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플랫폼 중에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되죠. 학습이 끝나게 되면 런타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학습 엔진들을 만들게 되고, 이것들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가속 환경에서 추론 엔진이라고 하죠. 추론 엔진에서 가속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학습까지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론에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학습 데이터를 10만 명, 20만 명한테 동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로 하고 추론 엔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옵티마이즈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서비스가 되게 좋으니까 우리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서비스를 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옵티마이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매우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추론 엔진의 최적화를 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크로노스 그룹은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도대체 지금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냈습니다. 그 설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뭐냐면,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다. 이를 위해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어떤 것을 표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광범위한 이 설문 작업이 굉장히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결국 추론 엔진을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한데, 최적화에 대해서 이 다양한 플랫폼에 포팅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결국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해서 서비스가 조금 수정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적인 일이 계속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표준화를 해야 될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만들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물론 최적화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성능으로 최적의 플랫폼을 선택해서 만든다면 100이라고 하는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성능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표준으로서, 표준이 어떤 가속칩에서는 이런 성능을 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내고 요 성능에 대해서는 이런 성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을 통해서 인퍼런스 엔진을 개발한다면 나올 수 있는 최종 산출물의 성과물의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 운용성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다른 벤더의 칩에서 가속을 하면 이 정도 성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칩은 가격은 싸지만 또 성능은 요만큼 떨어지겠지만 요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크로스 벤더 API를 만들면 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성능이 100이라고 한다면
표준을 통해서 이걸 구현했을 때는 예를 들면 100을 얻지 못하고 80, 70만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게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벌칸 머신러닝 또는 AI 머신러닝 카운실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된 그래픽스와 연결된 GPU와 연결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크로스 밴더로 API를 통합한 표준을 만드는 스터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표준화에 대한 동향과 더불어서 다시 돌아가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크로노스 그룹에서 하고 있는 표준들이 대부분 이제 API 표준이지만 일부 데이터 포맷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GLTF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이 GLTF 표준은 GPU에서 직접적으로 로딩하고 전송을 하고 나면 바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주 GPU의 친화적인 데이터 포맷이에요. 그래서 컨버전 시간이 굉장히 짧고 렌더링 하는데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데이터 포맷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GPU에 가까운 아주 로우 레벨의 데이터 포맷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편집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지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렌더링을 하거나 또는 인쇄를 하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GLTF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파워포인트나 이런 툴에서는 GLTF로 3D 데이터를 인베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GLTF의 로우 레벨의 데이터 포맷을 GLTF로 하고 이 윗레벨에서 편집을 하거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USD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을 쓰자는 표준화 활동이 있습니다. 이 USD는 이 표준화 기구가 어디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표준이었냐면 리눅스 파운데이션 재단 아래에 오픈USD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AOUSD라고 하는 기구에서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의 기본 데이터 포맷으로 쓰자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에 표준화를 하고 있는 기구가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이라고 하는 기구가 메타버스 데이터 포맷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룹과 이 AOUSD, 그 다음에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은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도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당연히 리에이종도 맺어져 있고 협력 체계가 완벽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USD를 그러면 어디서 쓸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픽사의 툴이나 어도비의 툴이나 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USD가 기본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쓰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도 굉장히 관리하기 쉽게 메타버스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고, 또 이걸 연결해서 렌더링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GLTF 그리고 USD의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와 그 다음에 공간 컴퓨팅과 XR, 이것이 더해진 메타버스는 AI의 기능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큰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XR, AR 관련된 표준의 핵심들을 크로노스 그룹과 또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 또는 이제 AOUSD 같은 기관에서 핵심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 기관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이 표준을 제정하는 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장을 예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크로노스 그룹에 대해서 또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 이메일 어드레스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